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위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위 질환이 많은 이유로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손꼽히는데요.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연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위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스껍고 답답하고 속이 쓰린 위 질환.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질환이지만 간과하면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위장병에 대해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위장병이라는 게 어떤 질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위장병은 위장에 병 걸린 걸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내시경이나 엑스레이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의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치료법 말씀하시지만 각각의 병에 대한 그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는 병은 뭐 위염, 위궤양, 뭐 아주 드물게는 좀 심한 경우 위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네. 뭐 그걸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갔을 때 뭐 미란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뭐 기타 위하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한 병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의미를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게요. 이 위장 질환들을 들어보니까 좀 알겠는 것도 있고 약간은 의미는 생소한 것들도 있는데요. 먼저 위하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위하수. 위하수는 위가 좀 밑으로 처졌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위가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명치적으로 위치를 해서 이 아랫부분이 이 배꼽에서 한 2, 3cm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보통 정상 위치라고 하는데 네. 그 이하로 위가 이렇게 딱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위하수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위가 처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위가 약한 경우가 또 그럴 수가 있고요. 네. 또 영양결핍,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위의 근육 조직이 약해서 축 처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또 위하수가 생기고 기타 우리가 막 갑자기 밥을 안 먹는데 몰아서 먹으면 위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위하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위하수가 보통 증상이 위가 약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네. 식욕부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위가 눌리기 때문에 변비도 생기고요. 이런 것이 이제 위염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속도 쓰리고 배도 아프고 트림 이런 것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배에서 물소리가 쫄쫄쫄쫄쫄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좀 검사하는 경우 위하수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원인도 그렇고 증상도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위하수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위가 아무래도 내려갔기 때문에 위를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려주는 거승시켜주는 치료법을 쓰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보중이끼탕이라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승양이끼 시킨다, 즉 모든 양기를 좀 올려주고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표현인데요. 이런 처방을 써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는 위를 좀 올려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데 이런 약 말고도 네. 위장의 이 복직근이라든지 복벽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걸 좀 많이 한다든지 네. 물구나무서기 이런 것도 좀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식을 하면 처지기 때문에 좀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먹는 것도 또 도움이 되고 밥을 먹고 이렇게 눕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처져요.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눕지 않는 습관도 좀 갖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위장 질환을 한번 볼게요. 네. 위축성 위염이라는 건 뭔가요? 네, 위축성 위염은 여기 보면 이제 위장을 봤을 때 위장 이쪽에 있는 게 점막이라고 그래요. 이 점막은 위산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점막인데 이 점막이 위축이 됐다, 네. 즉 얇아졌다 그런 뜻이죠. 위축성 위염이 이렇게 점막이 얇아져 있는 아주 만성 위염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네. 이 자체가 얇아졌다고 해서 뭐 건강 이상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은 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점막은 위산이나 일반적인 위의 자극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위가 일반적인 자극에 취약하게 돼가지고 장상피화생이라고
이 소장 조직으로 바뀌는 돌연변이로 바뀌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2에서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걸 단순히 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위암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위축성 위염은 말 그대로 이 점막이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막을 다시 보충을 해주고 처음 같은 상태로 돌리는 것이 이제 그 치료법의 근간이겠는데요. 네. 이 점막은 위산이나 위유작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주 성분이 물이에요, 수분. 그러므로 몸에 이제 충분한 보음, 한방에서 보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음기를 보충해주는 것이 치료 방법의 첫 번째 원칙인데 네. 한방에서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혈액을 보충해주거나 진액을 보충해주거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혈액은 이제 심장 쪽에서 위장에 대한 혈액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네. 평소 때 좀 소심하거나 이렇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위축이 돼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위장이 이 빈혈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심장을 강하게 해주고 보혈을 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심장 쪽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해서 위장 점막이 재생이 되게끔 하고 위장 자체가 좀 윤택하게 하고요. 또 선천적으로 좀 신장 기운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과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몸에 진액이 좀 떨어지신 분들, 즉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거죠. 네. 이런 경우 이 점막에 주 성분이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위축성 위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보진액을 해주는 한약 치료를 해가지고 점막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위축성 위염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만성 위염 중에 미란성 위염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뭐 미란성 위염도 뭐 거의 위축성 위염과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인 만성 위염인데요. 네. 위장 이 점막 안에 점점점점점 같이 생겨 있는 이 미란이 쫙 퍼져 있는 이런 위염을 미란성 위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미란이라고 하는 거는 위의 점막이 조금씩 상처가 나 있는 네.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거는 주로 뭐 스트레스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음주 내지는 우리가 뭐 소염 진통제, 항생제 이런 것을 좀 꾸준히 오래 먹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미란성 위염과 유기양의 차이점이 있다면 같이 점막이 손상되더라도 미란성 위염은 점점점점에서 점막 자체만 손상이 있고 점막하 조직은 손상이 없어요. 근데 네. 위궤양은 이렇게 푹 파져가지고 위 아래에 있는 이 점막 하에 있는 근육층까지 이렇게 손상이 있는 거죠. 위궤양 생기면은 암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미란성 위염은 아무래도 점막이 손상됐기 때문에 속쓰림을 좀 빨리빨리 유발을 하고요. 네. 일반적인 증상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장상피 화생을 또 유발할 수 있고 위암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란성 위염은 치료는 아까 위축성 위염 말씀드렸다시피 네. 점막을 다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에 준해서 점막을 보강하는 그런 치료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요에 말했던 예방을 위해서 소염 진통제, 항생제 이런 거 좀 피하고 네. 자극적인 음식, 음주 이런 거 피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거 좀 받지 않는 것이 또 그 치료법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법과 예방법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네요. 결국 네네. 그걸 하지 않아야 이제 그런 질병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요. 예, 예. 예. 뭐 오늘 설명해 주신 위장 질환 외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질환이 있을까요? 네, 제가 계속 지금 장상피 화생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네. 장상피 화생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네. 위장의 점막이 이 상피로 즉 소장의 상피세포 같이 화생, 즉 변화한다 그런 네. 뜻이거든요. 위장 점막은 위장 점막 고유의 형태가 있고 소장 점막은 소장 점막의 형태가 있는데 이 소장의 점막화됐다 이것은 일종의 위장 점막이 어떤 돌연변이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돌연변이의 가장 악조건, 가장 안 좋은 예우는 암이에요. 네. 즉 이렇게 위장의 점막 자체가 소장화됐다 이거는 암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상피 화생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좀 꾸준한 내시경을 해가지고 좀 관찰을 해야 되고 네. 좀 더 좀 적극적인
한방 치료나 이런 걸 해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선천성 위 무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위와서하고 조금 비슷하겠지만 위가 처지진 않았지만 위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위무력증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항상 위장질환을 달고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충해준다는 이제 한방의 그 한약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으로 좀 꾸준히 위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끔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위장 안에 이제 용종이라는 게 발견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대장 내시경에도 대장 용종 말씀하셨듯이 네. 이 용종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원인 불명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용종이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돌연변이로 인한 증식성 용종과 반대로 이제 종양성 용종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종양성 용종은 양성과 악성이 있어요. 양성은 계속 관찰을 하거나 이렇게 떼어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악성 용종 요거는 곧 위암이거든요. 네네. 이 악성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2분의 1부터 전체를 절제하는 그런 위암 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위장 질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권수연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 지금 많이 설레고 긴장도 되겠죠. 그 마음은 부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안 받은 예방접종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입학 전에 받는 게 좋습니다. 예비 초등학생은 소아마비 등 4종의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하는데요.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